저는 10대 0도 해봤어요. 10대 0? 남자의 그런 걸 건드리고 싶진 않았어요. 오. 뭔가 딱 사무치가. 야, 우리 같이 자. 현명한. 이거 박수 절로 나옵니다 지금. 오케이, 자 2부는 저희가 1부에서 그 유혹의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은 이제 어떤 플러팅 이런 것보다 걸러야 할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앞에 거는 이제 뭔가 잡기 위한 거였다면 이제는 이제 필터링을 하기 위한. 그래서 소주제가 세믈리에입니다. 세믈리에 뭔지 아시죠? 뭐죠? 뭐예요? 설명 한 번만. 세믈리에 뭐죠? 세믈리에 뭐예요? 뭐죠? 네. 그 이제 쎄함을 잘 음미하는 사람 아닌가요? 쎄함을 음미하다. 갯모에? 똑똑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바보인? 사바세요, 사바. 오히려 안 좋은 갯모에? 잘 파악하는 거죠. 그쵸. 바로. 쎄함과 이제 소믈리에를 이제 합쳐가지고 합쳐서. 약간 전문가다. 맞아. 쎄함 쎄함을 전문가. 그 탐지하는 맛을 전문가다. 탐지하는. 근데 이게 소믈리에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없는 분들이 이제 그냥 예쁘다고 해서 먹었다가 독버섯이었던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걸 또 2부까지 들으러 오신 분한테 우리가 각자 살면서 좀 쎄한 사람들, 쎄한 경우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서 이걸 들으시는 우리 시독군들 아니 채널 헷갈리신 거. 시독군들도 텨버렸네. 시독군들이 아니라 이제 근데 우리도 애칭을 좀 정할 때가 되긴 했는데 맞아요. 우리 이거 애청자분들 한번 뭐 투표해도 많이 안아주실 것 같긴 맞아 한데. 한번 해봅시다. 이번에 올린 거 보셨어요? 왜? 이번에 그 저희 계정으로 무무를 올렸는데 답장이 하나 왔는데 제 사촌 동생한테 하더라고요. 그래? 네. 너무 숨어있네.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죠. 아무튼 이거 시청자들. 들으신 분들이 이걸 좀 지금 당장 누군가를 이제 썸을 타고 있거나 누군가를 유심히 보고 있는데 애매한 것 같다 할 때 저희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가늠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걸러야 하는 애인 유형 먼저 한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요거 들어가기 전에 아까 제가 갑자기 좀 질문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요거 하나만 약간 코너 속의 코너로 하나만. 썸과 썸 아닌 거의 사이에 있는 정도의 단계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인스타를 어떻게 마팔하게 됐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스토리를 보니까 초록색 띠가 생긴 거죠. 요거 플러팅입니까 아닙니까? 오. 그 사람 이제 스토리는 별거 없을 수도 있어요. 별거 아닌데 요거는 플러팅이 아니다. 혹시 아까 화장실 가면서 인스타 보셨나요? 아니 그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좋아요. 갑자기 생각. 개인적인 그걸 여기서 이거 맞아 아니야 이러면서. 넘어갈게요. 그냥 갑자기 문득 궁금해서. 왜냐면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스토리 좋아요 막 많이 좋아요 누르면 이게 썸이다 아니다, 플러팅이 아니다. 이거 논쟁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해석했을 때는 약 플러팅이라 볼 수 있다. 약간의 찔러보기. 플러팅에 속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강한 신호는 아니다. 왜 그렇게 봐요? 신기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잘 못 느껴요. 이게 이런 거구나 이런 거를. 그러니까 그 플러팅이 아예 아니다. 저한테는 아니에요. 축으로도 안 껴서 지금 그런가 보다. 저는 알죠. 이거 플러팅이다. 진짜. 그러면 이게 그걸 한 사람이 I인지 E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겠네요. 그래야겠네요. I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플러팅일 가능성이 있고. 있죠. 근데 E인데 그러면은 아닌. 아니에요. 저는 만약에 상대방 피드를 들어갔을 때 피드가 많고 뭔가 하이라이트도 있어요. 그럼 인스타를 열심히 한다는 증거겠죠? 그렇죠. 그런 분들이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겠지만 인스타를 많이 안 하는 스타일의 그런 분이라면 플러팅으로 볼 수 있다. 충분히. 안 하는 분이라면. 네, 그러니까 인스타를 열심히 안 하심에도 불구하고 또 프라이빗하게 이걸 한다. 오케이. 그렇게 너한테 한번 보여줄게. 오케이. 동건님도 E잖아요. 동건님의 의견은. 근데 저는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근데 엄청 기현님 정도의 플러팅은 아니고 그 약간의 뭐랄까. 간질간질. 네, 간질간질. 그 정도? 이것 봐라. 약간 이런. 약간 그 정도. 근데 아예 없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네. 근데 그게 큰 의미는 아닌. 그냥 주파수 정도? 굉장히 큰 의미 아니에요, 그거? 그거 굉장히 큰 건데. 네, 그냥 갑자기 궁금했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썸이나 연애 초반에 이거를 하면은 이거 뭐지? 하면서 쎄함을 좀 느끼는 나만의 포인트가 있는지 한 분씩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전 진짜 이거 오. 재밌게 준비했는데 와, 아니, 좋습니다. 주제를 보고 이거다. 이건 나를 위한 무대다. 여기서 진짜 말하고 싶다. 오, 그 좋아요 지금. 이제 해설자가 박문성 해설자가 저는 이제 여자 입장에서 정말 정말 알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제 보시는 분들 중에 여자분들에게 시청자분들. 말하는 남자 보는 법. 네, 오케이. 이건 진짜 확실한 것 같아요. 오케이. 100%. 썸의 단계에서 옷을 단속하는 사람 오케이. 유레카. 정말 쉽지 않거든요. 특히 뭐 예를 들면 사진을 보냈는데 이 사람 전체의 실루엣을 보지 옷이 너무 야하네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제가 그때 겪었던 거는 여름이었고 조금 딱 붙는 티이긴 했어요. 그럼 실루엣이 좀 보이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죠. 그럼 그 보통의 남성분들은 예쁘네. 그 시대가 어느 때인데. 잘 입었네도 아니 그냥 뭐 어디 갔네 뭐 예쁘네 사진 잘 나왔네 이 정도로 그냥 맥락을 보죠 보통. 그렇게 큰 틀로 보잖아요. 맞아. 숲을 쫙 보는데 이 사람은 나무도 아니고 돌멩이를 보고 옷이 야하네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썸 단계에서. 썸 오케이. 애인도 아닌데. 애인도 아니고 썸. 최악인데요. 저는 근데 그게 정말 머리털 나고 처음 겪어보는 이 단속이어서 단속? 그러니까 멘트여서 이게 쎄한 줄 몰랐어요. 그냥 옷이 뭐 너무 그냥 그러네. 그런 보수적인갑다 했는데. 근데 사실 제가 약간 무던해가지고 뭐 지금 나와 있는데 뭐 어떡해 이래서 그래? 이러고 넘겼는데 이제 나아가서 사귀기까지 했는데 한 100배로 심해지는 거죠. 그 집착 이런 거. 집착 광공인 거죠, 이 사람은. 신발도 막 메리제인 같은 거 신으면 안 돼요. 발등 보이니까. 이거보다 그런 것도 있어요. 어떻게 혹시- 잘 알아요? 가봤어요. 여기까지. 혹시 진짜 시대가 어느 때인데 보는 옷을 입으시는. 얼마나 심했냐면 위치 추적 어플 깔자는 거예요. 거의 뭐 제임스 본드? 사귄 지 3일 만에. 3일 만에. 그래서 제가 헤어지자 그랬어요. 위치 추적기를 어떻게 달아요? 그러니까 위치 어플. 아니 위치 추적기 말고. 나는 뭐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뭐 드론 띄우고. 뭔가 그게 아니라 어플. 네. 영화를 너무 많이 보셔가지고. 나 그건 줄 알았어. 너무 그 어플을 깔자고 해가지고. 한때 유행했죠. 그 어플. 같이 깔자. 네. 와, 같이 깔자. 이거 미쳤네. 그때 감지를 했구나. 그때 쎄하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썸에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자기를 감추려 해도 안 되는 거야 이게. 그게 그러니까 빙산의 일각이었던 거죠. 정말. 근데 그 사람이 저랑 이런 사람이 비슷한 타입의 사람을 제 지인이 만났었었는데 그때 똑같은 말했어요. 옷 단속을 했다고. 이게 표본이 생긴 거죠. 그러네. 옷이구나. 이거 귀납적 추론에 의해서 네, 단속하면은 이거는 낌새가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항상 뭔가 이제 썸의 단계 있을 때 사진을 잘 한번 보내봐요. 아니면 조금 스토리. 살짝의 노출이 있는 걸 보냈을 때 네, 스토리도 뭐 좀 올리죠. 뭐 예쁜 거 올리잖아요. 그러면 보통의 사람은 그러니까 예쁘다 아니면은 뭐 약간 어디 좋은데 가나봐? 요 정도 귀여운 그런 거죠. 뭐 질투. 그렇게 정도 하지 뭐 아니면 하트 누르고 그냥 가고. 근데 옷이 야하네 뭐 이렇게 말을 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거 굉장한 인사이트인데요. 진짜로. 이거는 사실 직접 당하면 약간 애매하게 느낄 수도 있는데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보면은 조금 맞아. 쉽게 감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자분들 이거 들으시는 분들 옷 단속 한 번이나 당했으면 바로 도망차. 그 워딩 옷이 야하네. 약간 맞아. 워딩. 남성분들이 듣기에도 아닌 거죠. 일단 그 기저가 그냥 소유욕이잖아요. 이게 맞아요. 내 거야 너. 내가 하라는 대로 약간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돼. 뭐 이게 맞지, 진짜 맞지. 최악이죠. 혹시 그런 너무- 동건님 말한 게 웃겨서. 제가 너무 이렇게 연기 톤으로 해서 내 거야 너. 무서워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옛날 사람 나요? 그러면은 반대로 이제 남자분들이 봤을 때 의외로 남자분들은 이제 예민하지가 않다 보니까 그 또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남자들 갔을 때 여자분이 쎄함을 어떻게 좀 감지할 수 있는 팁이 있는지 하나씩 얘기해 봅시다. 저는 약간 뻔한 건 아니고 생각을 해봤는데 초반부터
너무 저한테 빠지는 사람 있잖아요. 쉽게 오케이. 사랑에 쉽게 빠지고 쉽게 쉽게 나한테 자기를 너무 보여주고 아. 나를 너무 믿으려고 하고 내 세계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한테 오. 엄청나게 조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사람들은 진짜 대체적으로 일반화는 아니지만 조금 저를 자기의 일부로 보는 것 같아요. 자기랑 동일시해가지고 내가 뭐 하는지 이런 걸 너무 궁금해하고 자기의 생활이 없어지고 이런 사람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냥 자웅동체. 은행나무. 아. 맞아. 은행나무 그거 없잖아요. 근데 그거 아시죠? 그 남자들은 좀 남자들만의 동굴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존중 못 받는 순간 바로 마음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요거는 사실 근데 영호님의 어떤 연애 스타일이 또 반영이 됐죠. 맞아요. 되게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 있는 거니까. 맞아. 맞아요. 그걸 또 좋아할 수도 있긴 있고. 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다 겪어봤을 때 그런 게 조금 맞아요, 본인한테는 안 맞았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너무나 정확한 정리. 초반부터 이렇게 나한테 너무 이렇게 마음을 다 보여주면 조금 그 삐용삐용하다. 맞아. 이거는 근데 저도 완전 공감. 뭔가 서서히 스며드는 그런 게 더 값지다고 스스로 생각하거든요. 깊어지는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다. 근데 뭔가 한 번에 갑자기 한 2, 3년 만난 애인처럼 뭔가 이렇게 엄청 기대고 엄청 의지하고 이러면 부담을 조금씩 느끼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쎄함을 좀 잘 파악하는 거는 좀 대화해보면 다 알 수 있어가지고, 무조건. 근데 보통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분들은 내가 호감이 가는 이성이 있으면은 이제 몸통박치기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 좋게 보려고 하고 다 들어주고 오히려 이 사람이 쎄한 걸 뿜뿜하고 있는데도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내가 이 사람 바꿀 수 있어. 내가 내 사랑으로 바꿀 거야. 이런 생각 하는 사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 덜어내고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몰입하면 안 보이거든요. 남자들은 한번 딱 그 눈이 멀면은 뭐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한번 내 마음의 반을 걷어내고 대화를 좀 제대로 해보면 좋겠다. 보통 어느 부분에서 약간 그런 게 탁 끊기세요? 대화할 때 은은한 비속어를 많이 쓰면은 저는 쎄한 걸 많이 느껴요. 비속어. 야르 이런 거? 야르는 네. 비속어 유행어잖아요. 그거는. 저는 그거 쓰면 바로 여자. 근데 무슨 느낌인지 알아. 근데 이게 우리끼리 장난치다가 네. 야르 이런 느낌이 아니잖아. 네. 그냥 진짜 뭐 하다가 야르 막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포켓몬 아닌가요? 그러니까 무슨 느낌인지 알죠. 야르 뭐. 그러니까 이게 찐텐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끼리 장난스럽게 은어처럼 쓰는 야르가 아니라 맞아. 그리고 막 존나 이런 거 있잖아요. 남발하고 나 연인끼리 그러니까 이성끼리도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 친구들끼리는 이제 워낙 친하니까 하지만 근데 이거를 진짜 장난식으로라도 하는 사람들도 꽤 있긴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아무튼 제 취향일 수도 있지만 좀 그러면은 저는 이제 좀 뿅뿅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사실 언어가 그 사람의 어떤 그 안에 있는 걸 발현시켜주는 수단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잘 봐도 안에서 어떤 게 있구나를 좀 파악할 수 있지 않나. 밸런스 게임 한번 밸런스 게임. 해볼까요? 네, 한번 기현님이 한번 요 밸런스 게임 한번 읽어주시죠. 나한테만 잘하고 남한테는 싸가지 대 모두에게 친절한 만인의 연인. 요것도 되게 클래식한 논쟁 중 하나인데. 완전 고전이죠. 어떻게 생각들 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모두한테 친절한 애. 그래도 그게 더 낫다. 네. 그게 더 낫다. 근데 그게 차악이에요. 저는 네. 이게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제 조건 중에 하나예요. 진짜요? 네, 이게- 제가 이성을 볼 때. 근데 그러니까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하면 수틀리면은 나한테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선택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원래 그 안에서 우러나온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하고 누구한테 안 한다는 게 저한테 좀 약간 이렇게 쎄하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왜 어떤 것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이런 친구가 있었는데 너무 친절하다 보니까 남자들은 친절하게 대하면 플러팅인 줄 아는 친구들 있잖아요. 이게 피곤해지는 상황. 근데 이제 그런 거 거절도 못 하는 거예요. 남자들 왔을 때 답답한 거죠. 그런 게. 그분이 남자친구 있다고 티를 안 낸 거 아니에요? 이제 있다고 해도 막 뭐 어떤 새로운 또 모임 가면은 또 거기서도 막 있다고 하는데도 그러니까 너무 친절하니까 얘가 남자친구가 있어도 나를 좋아하는 건가 뭐 이렇게 팔선하나 이런 느낌. 그런 묘한 기대를 하는 남자들이 있잖아요. 또 저는 동건님이랑 진짜 똑같은 게 인격 문제인 것 같아요. 인성. 인성. 맞아. 왜 굳이 그렇게 하는지 잘 맞아, 모르겠고. 맞아. 그리고 이게 조금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나한테는 다정하고 남한테는 돌처럼 대해 뭐 이런 여자들 있잖아. 그게 뭐 장난식으로. 이상형이다. 뭐. 근데 이거를 좀 잘못 이해한 사람이 하는 행동이지 않을까. 막 너한테만 잘해주고. 지능 이슈네요. 그쵸? 지능 정도. 이슈잖아요. 지능과 인격의 이슈인 것 오케이. 같아요. 아니면 약간 근데 그런 상황일 수 있잖아요. 뭔가 어떤 어렸을 때 트라우마가 있어서 사람을 잘 믿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건의 이유로 그 사람만을 믿게 됐어. 종교처럼. 그래서 사람 자체에 대한 신뢰는 없는데 그냥 이 사람만 예외적으로 완전 맹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뭐 좀 특이 케이스일 수 있겠지만 또 그런 사례가 있긴 하죠. 있죠. 다음 거 해볼까요? 연애 초반에 발각된 사실 중에 둘 중에 더 최악인 것은 첫 번째 전애인과 환승이별로 나를 만남 vs 내가 모르는 빚이 5천만 원 있음. 이거 근데 비트코인이면 인정. 존버 중인 거면 이거는 오히려 결혼 가능. 이게 연애라고 쳤을 때 전자는 환승이별로 저를 만난 거잖아요. 신뢰 문제가 이거를 약간 떡잎으로 볼 거. 아니면 내가 마지막 사람이라고 확신해서 나한테 온 건가? 약간 이런 그 드라마적인 상상으로 갈 못 건지. 찾았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떡잎 뭐 남자 이래서 안 돼요. 반 덜어내세요. 반 덜어내시고 정신 차리세요. 저는 쉬웠어요. 뭐요? 저는 이 밸런스의 모든 내용에 나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가가 항상 기준이었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재정의 문제보다는 환승이별이 저한테 더 직접적인 것 같아요. 그게 더 세하다. 직격으로 오는 것 같아요. 이건.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이거는 떡잎의 문제예요. 제가 라스트일 리는 없어. 심지어 그런 사람이 결혼해도 현명하시네. 결혼도 바람 해. 핀다. 무조건. 저는 왜냐면 이거는 뭔가 습관 같아요. 그리고 이게 잘못됐다라는 가치관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잘못됐어라고 하면 왜? 이런 느낌으로 소시오패스 보여요. 그 사람이. 그래서 대화가 안 통하는. 사실 5천은 저와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연애에 있어서는. 근데 결혼 가면 둘 다 싫은데 연애로만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것 같다? 연애하는데 맨날 나 5천만 원 빚 있어서 그럼 너가 너 나 5천만 원 있어서 그런데 빚이라고 줄 알았다. 너가 사면 안 돼? 9대1로 어떻게 만 원짜리 사고 하다 용돈 5천만 원이란 말이야. 이러고. 혹시 용돈 좀 진심으로 그 프리랜서를 만나봤었을 때 딱 코로나 때 프리랜서를 만났었거든요. 저는 10대 0도 해봤어요. 그 사람이랑 연애하는데 10대요? 10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냥 몰래 계속 결제 빨리 해놓는 거. 그러니까 분명 그 사람도 하겠죠. 데이트를 위해서는 뭐 부모님한테 그 나이에 뭐 탈 수도 있겠지. 너무 힘들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런 남자의 그런 걸 건드리고 싶진 않았어요. 뭔가 박수 한번 치자. 야, 우리 같이 치자. 현명한 박수 절로 나옵니다 지금. 남자랄이네요 진짜. 여자한테도 물론 자존심일 거예요. 소름이. 근데 남자는 뭔가 좀 더 감이 떨어질 것 같은 거죠. 여자는 조금 뭐 부끄럽고 끝날 문제인데 남자는 자존감이 역시 고지능인이 맞습니다. 맞네. 떨어질 것 같아서. 똑똑이에요, 똑똑이. 근데 그거 생각하면 나 빚 5천만 원 있는데 오늘 내주면 안 돼 이래도 그래라 할 것 같아요. 그냥 그 문제는. 왜냐하면 이런 결혼 안 한대. 그렇죠. 그거 뭐 다음에 생각할 다음 거. 스텝인데 진짜 연애에서는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그거잖아요. 민사냐 형사냐잖아요. 오케이. 좀 민사는 가능하다 봐요. 형사는 안 된다. 민사는 이제 사람끼리 이렇게 해서 끝내고 되는 건데 형사 처벌을 받으면은 짝대기가 걸릴 수 있고. 그래서 저는 불안정한 게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약간 재민님이 아까 했을 때 제가 킬각 나와서 장난하긴 했지만 저도 한 번은 그렇게 생각해 볼 것 같아요. 나를 진짜 내가 그렇게 역시 나 아직 되나? 근데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건 감정적인 거니까. 근데 이 빚 5천만 원은 이거는 경제사범이에요. 네, 이거는 나라에서 쫓습니다. 첫 번째는 나라에서 쫓지 않아요. 사회 악이다. 그렇죠. 이거는 그냥 공공의 어떤 이익을 해쳤다. 전 그런 게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봤을 때. 공리주의시구나. 그래서 아주 속상해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그래서 환승이별이 낫지 않나?
오케이. 그러면은 걸러야 하는 이제 또 최악의 술 버릇은 이게 있습니다. 이게 술도 중요하죠. 이게 술 먹었을 때 사람이 또 본성이 나온다고 하니까 술만 먹으면 이성 친구한테 연락한다. vs 술만 먹으면 지나가는 사람한테 시비 거는 거. 야차. 그냥 뭐 뭘 보노? 바로 그냥. 네. 그냥 바로 야차. 제가 근데 개인적으로 이런 걸 잘 못 골라요. 그러니까 뭐가 더 좋은지는 잘 고르는데 뭐가 더 더 안 좋은지. 최악인지? 네. 근데 사실 고통스러워야 밸런스 이게 잘 맞았다는 맞아요. 건데. 고통에 이지선다기 때문에 저는 누가 이거 먼저 뭐 시작하실래요? 무조건 후자가 최악이지 않나. 아 진짜로. 왜? 이거 좀 빡세긴 너무 첨예하다. 전 오히려 여기서 공리주의가 발동해요. 왜 죄도 없는 갑자기 왜 시비를 왜 거는데? 막 이렇게 걸 거면 나한테 걸든지. 오케이. 아무 뭐 그것도 아닌 사람한테 왜? 시비는 안 거는데 술 먹고 있는 막 남자인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냥 남자친구랑 술 먹고 있지 뭐. 남자친구도 안 해. 그냥 술 먹고 있어. 이거 어때요? 연인이랑 술 먹고 있는데 이성한테 전화 왔어요. 그래서 누구랑 이런데 아니 뭐 그냥 아니 그건 심했고 그냥 약간 캔슬 문화 이거. 죄송합니다. 근데 그거는 너무 극단적이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되게 얼버무리는 그냥 뭐 있지 먼저 막 술 먹고 있어.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은 저는 실제로 이거를 겪어본 적이 있는데 어렸을 때가 아니라 뭐 한 20대 때 이제 같이 있는데 밤늦은 시간이었어요. 근데 남사친한테 막 전화가 오는 거야. 근데 되게 자주 왔어 그 친구한테.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얘는 이렇게 저녁에 밤에 전화를 하냐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그냥 친구잖아 뭐 이런 식으로 막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한번 나중에 전화 왔을 때 나를 바꿔주면 안 되냐 이렇게 저녁 시간에 전화하는 거는 내가 봤을 때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막 끝까지 감싸더라고요. 감사.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시비 거는 게 차라리 낫다. 그게 낫다. 네. 그치. 차라리 이게 낫다. 그 문신한 형님들한테 시비를 걸어요. 네, 건드려서 여자분이 아니라 내가 해줘야 돼. 해줘 농구처럼 그 요키치처럼 포켓몬 마냥 시비 걸고 걸리면 내가 가야 돼. 얘가 가야 돼. 그거 어때? 그런 상황이에요. 무조건. 웃겨. 아니 그래도 괜찮아. 그러니까 진짜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오케이. 어차피 그 사람들이 저를 때리면은 그 사람들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치, 말로만 그치.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거는. 얘가 원래 이렇다 좀 이렇게. 죄송하다. 그냥 죄송하다 이러고. 주사다. 기현님은 의견 있나요? 똑같아요. 저도 시비가 더 싫어요. 음.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나한테 올 것 같은. 그러네. 그러니까 귀결이 이제 그러니까 정말 남한테만 시비를 건다면 그것 또한 인격의 문제인데. 그래 둘 다 안 된다. 네. 근데 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갈 수 있는 이 감정인 거잖아요. 술을 먹으면 통제가 안 되는. 갑자기 통제도 안 되고 화가 난다는 사람인 거잖아요. 시비를 걸 때 보통 놀아볼까? 이러고 시비를 거는 게 아니라 화나네. 이렇게 시비가 가잖아요. 맞아. 그럼 술만 먹으면 화가 난다는 건데 이 사람은 이 감정적 통제를 못하는 오케이. 이 안전장치가 없는 사람인 게 너무 싫어요. 그런 좀 통제가 안 되는. 통제가 안 되는. 그럼 나한테도 오겠구나. 근데 그러면 갑자기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이제 곧 10시에 간대. 그냥 넘어와 이러면서 여사친한테 전화해가지고 왜 이렇게 자연스럽죠? 멘트 치는 게. 이건 또 그래라. 또 결혼할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결혼까지 해야 돼요. 결혼 약속했어요. 식 다 잡아놨어. 그럼 진짜 더 문제지. 이 시비 걸다 어디서 길바닥에 죽으면 어떡해. 오케이. 그리고 저는 이 사람이 나가는 모든 순간이 항상 긴장 속에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맞네. 얘가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어디서 또 시비 걸려가지고 막 야채 들고 있는지 모르니까 저는 이런 긴장감. 근데 다 이기긴 해요. 나 그 얘기 걱정이 안 돼. 맞아. 그러니까 상처는 입었지만 프로야, 맨날 프로. 이기고. 잘 싸워요? 무조건 이겨. RTU 4강 정도? 두 체급. 그럼 나 섞건. 맨날 합의금 만들러 다녀야 되잖아. 그러네. 싫어요. 근데 또 뒤처리 깔끔해요. 그냥 이걸로 계약서 쓰고 스파링 하러 가. 이거 사인하고 야차. 쓰세요 빨리 이거 해야 되니까. 쉽지 않네요. 그러면 어쩌면 이게 나을 수도. 됐다. 오케이. 이거 진짜 어렵네요. 근데. 어렵긴 해요. 너무 둘 다 별로라서. 너무 어렵. 그럼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제는 뭐 레드 플래그에 대해서 알아봤으면 이제 그린 플래그. 진짜 놓치면 안 되는 좀 진국의 연인들을 한번 그런 특징들을 한번 알아봅시다. 그렇죠. 좋아요. 이제 마무리는 좀 아름답게 정말 이제 좋은 사람을 찾는 우리의 어떤 각자의 기준, 뭐 꿀팁 이런 거 한번 공유해 봅시다. 저는 순수함.
순수. 순수함이 막 아무것도 몰라요 막 이런 순수함이 아니라 진짜 뭔가 주는 기쁨이랑 받는 기쁨을 잘 아는 그런 순수함. 거기서 저는 진짜 마음을 뺏기는 것 같아요. 좀 때묻지 않은. 그런 사람 보면 그냥 진짜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뭔지 알죠. 그런 분들이 이제 보통 이제 더 긍정적이고 뭔가 맞아. 세상을 바라보는 그게 좀 에티튜드가 맞아. 좀 선한 경우가 많죠, 맞아요. 사실. 맞아요. 덩달아 같이 있으면 나도 따뜻해지고. 맞아, 맞아. 뭔가 눈이 아련해졌어요. 방금 왔어. 예. 눈물 살짝. 진짜 연애하고 싶으신가 봐요. 갑자기 그랬던 친구들이 친구들 떠오르니까 아. 너무 갑자기 좋았던 기억이. 맞아요. 그분 잘 지내시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동진 평론가가 말하는 가장 뭔가 이상적인 내 상대가 같이 있을 때 내가 좋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실제로 근데 되게 따뜻한 사람들이 보통 그런 거 잘하잖아요. 맞아. 별거 아닌데 칭찬해주고. 맞아. 재민 씨가 또 그런 사람이잖아요. 아이 저는 많이 부족하죠. 감사합니다. 맞아. 근데 우리 다 잘해요. 네, 진짜로. 우리 맞아요. 주변 사람들 다 잘하고 따뜻해. 그럼 재민님 그 패스? 아니요. 아이 패스 몇 번 안 했는데. 오케이. 저는 슛돌이. 가장 시시한 이야기랑 가장 진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상대. 저는 그래서 여기서 약간 그 진지한 대화, 진대가 되는 그런 상대는 저한테 너무 귀해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쉽게 잘 진지해지거든요. 가벼운 얘기하는 것도 되게 재밌고 중요한데 그런 캐주얼함도 너무 중요한데 항상 편하게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서로 막 진짜 어떤 뭐 취향에 대한 얘기도 더 깊어질 수 있고 뭔가 그런 게 되는 사람이 저는 제가 봤을 때 얘 좀 깊다. 좀 진국이네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뭔가 그러면서 더 빠져들고. 예. 더 맘 놓고 좋아할 수 있게 되고. 그 재민이 말하면서 저도 이제 스쳐간 것들을 보면은 갑자기 그 순간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진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상대방이 그거 받아줄 줄 알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방의 눈빛이 달라지는 게 보여요. 아 맞아. 진지 모드로 들어갈 때. 맞아, 그러면 맞아. 진짜 빠져요. 맞아. 표정이 나도 신나고. 맞아. 뭔가 이제 맞아, 뭔지 맞아. 알죠. 네. 소름 돋았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둘 중심으로 우주가 돌아요. 맞아. 기류가 바뀌죠. 우리만 보이고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좋다. 표현이 좋네. 저도 이거 재민님처럼 공감했던 게 있었어요. 표정이 다양한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대형. 표정이 다양하다는 거는 그 액션, 그러니까 모든 내가 하는 어떤 말이나 행동에 그 뭐랄까 같이 빠져 들어준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내가 좀 진지한 얘기하면 같이 얼굴도 찡그러지고 내가 웃긴 얘기하면 같이 환하게 웃고 이런 사람들이 전 대부분 주변에 다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즘에 갑자기 그게 또 떠올라가지고 맞아요. 표정이 되게 다양한 사람이 근데 약간 순수성이랑도 비슷해요. 맞아. 이게. 저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맞아요. 너무 앞에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저는 그 최근에 그 화사 박정민 영상이 오케이. 엄청 핫했잖아요. 굿굿바이. 근데 그 영상이 그냥 왜 그렇게 핫한지는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그거 왜 이렇게 핫한데 하고 댓글을 보고 있는데 안정형 남친과 불안정형 여친의 표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뮤직비디오가 거기서 조금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내가 말하는 이 다정함이라는 이상형은 곧 안정형인 사람을 원하는 거였구나. 그래서 예를 들면 다툴 때 엄청 감정적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상황은. 근데 진짜 감정적이지 않는 데다가 그렇다고 논리적으로 따지지도 않아. 저는 조금 이성적인 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조금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같이 본인이 더 먼저 오르거나 감정적이지 않고 좀 차분히 듣고 이해했어. 왜 이렇게. 그러니까 좀 본인도 화가 날 텐데. 근데 그거를 일단 좀 참는 게 보이고 그리고 좀 잘 풀어가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의 그 안정을 봤을 때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좋은 사람이구나. 좀 그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방금 이 얘기하면서 듣는데 갑자기 엄청 창피해졌어요. 갑자기 사실 근데 저도 같이 쉽지 않죠. 뭔가 그렇다고 해서 저도 막 똑같이 막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논리로 계속 누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사실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위가 있었던 거죠. 맞아. 그냥 성인처럼 이 큰 틀을 잘 이해한 거죠. 우리는 이걸로 결론이 나진 않는다. 그거를 이해하면서 저를 좀 숲을 보는 숲을 보는. 그래서 우리 이 대화 되게 효율적이지 못하고 도움이 안 되니까 나는 좀 가만히 있을게라는 느낌이 이제 드는 거죠. 말하는 저도 본인이 참고 있는 게 느껴질 때 이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고 반대로 저도
내려가요. 이 오르는 감정이 같이 내려가서 보이니까 보이니까. 참는 게. 저는 약간 반대로 가만히 있으면 얘가 뭔가 회피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맞아. 조금이라도 뭔가 내 생각을 표현하고 잘 정리해보자라는 뉘앙스에서 논리적으로 바뀌어요. 맞아, 그럴 맞아, 수 맞아. 있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막 그렇게 말싸움이 격해질 것 같을 때 그냥 져보자. 그냥 무조건 져보자.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래 맞아. 내가 잘못했다. 맞아. 그러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얘가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하철이었는데 사람들 막 있는 지하철이었는데 맞아. 그치 막 이랬는데 풀렸겠지 하고 표정 봤는데 더 빡쳐 있는 거예요. 맞아요. 두 배로 더 피곤해진. 그냥 잘 설명했죠. 나는 그냥 피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진짜로 한번 해보고 싶었다. 다 이해해보고 싶었다. 근데 지금 제가 이런 기현님이 얘기한 그 안정형 남친, 사실 이게 이렇게 회자가 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유니콘. 왜냐면은 그러니까 우리도 최근에 릴스 연애에 대해서 올렸을 때 어떤 분이 되게 좋게 올려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 안다. 이게 맞는 거 아는데 사랑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사랑은 그렇게 작동 안 한다. 그러니까 사실 내가 너무 좋으면 안정형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좋으면 맞아요. 그냥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서 미쳐버렸다가 이런 내 미친 행동이 상대한테 힘들게 할 수 있구나를 경험하면서 이제 참아가는 거지. 조절하는 거죠. 처음부터 맞아. 난 안정형이어가지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안 좋아하는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 처음부터 그럴 수도 안정형이면은 오히려 여기서 세물리가 발동해야 되는 겁니다. 상대가 처음부터 우리 1일인데 너무 막 뺨을 막 치는데도 막 괜찮아 도쳐 이거 오히려 위험하다. 그러니까 안정형은 결국 우리가 추구미가 돼야 된다. 네, 오늘 이제 좀 재밌는 얘기도 많이 나왔고 생각보다 근데 뭐 못한다더니 역시 하고 싶은 얘기가 엄청 많으셨나 봐요. 너무 많았죠. 사랑에 대해서. 그럼. 오케이. 그러면 이 썸과 어떤 이런 연애를 응원하는 메시지로 끝내는 걸로 합시다. 좋습니다. 짧고 굵게. 얼마나 힘드셨으면. 저는 그러니까 사랑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뭐 이렇게 연인의 사랑도 있을 수 있지만 물질적인 것도 많고 비물질적인 이런 사랑도 있고 어쨌든 사랑을 하는 것 자체의 그 감정 없이는 좀 좋은 삶을 영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오케이. 항상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실패라고 항상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연애의 과정에서 그래서 또 다시 동건이처럼 다시 태어나서 또 다시 줄 수 있는 어떤 여유가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주제가 좀 더 준비하는데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스스로 좀 복귀했죠. 내가 좋은 사람이었나? 또 좀 많이 생각을 해보고 좋은 사람입니다. 충분히.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라고 생각하는 그 질문에 내가 나쁜 사람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에 가까운 확률이 높고 난 좋은 사람이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일 확률이 높다. 그래요? 겸손이 그렇네. 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뭔가 계속 이해가 된다. 복귀를 해보는 거니까요. 전 진짜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전 쓰레기예요. 저 좋은 사람. 근데 갑자기 또 얘기하시는 거 들으면서 와 기현님이 만날 남자는 복 받았다. 오히려 근데 그래서 눈이 높을 수도 있긴 해요. 사실 너무 갖춰졌기 때문에 아무 남자한테나 이런 이 뜻깊은 사랑을 줄 수 없다. 그건 맞죠. 내 사랑 비싸다. 맞아요. 그러세요? 저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은 싸요? 사랑 싸세요? 좀 더 저렴하죠. 오케이. 할인 중. 스파. 시즌 오프. 브랜드. 오케이, 사랑 스파. 어디까지? 오케이. 사장님 미쳤어요. 할까 말까 했는데 너무 클래식이어서. 자, 오늘 너무 재밌게 떠들어가지고 아픈 줄도 몰랐는데 마무리하시죠. 네. 하나, 둘, 셋. 오케이. 그러면 동건님도 약간 고집이 세다 이런 거 있었나요? 그냥 이거에 맞춰서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한테 오케이.